전력 최대 소비지인 수도권, 경기, 서울, 인천과 국내 석탄발전 최대 밀집지인 충남의 시민사회는 함께 대선 후보에게 2030년까지 석탄발전 폐지, 주민과 노동자의 정의로운 전환, 지역 불평등의 해소를 위한 지역 에너지 자립,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한 전기 요금 인상 공약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기는 194개, 서울은 70개, 인천은 43개, 충남은 34개, 총 341개 시민단체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위에는 지구기온 상승 1.5도를 제한하기 위해 OECD 국가는 2030년까지, 비OECD 국가는 2040년까지 석탄발전 단계적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기업들은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소 건설을 멈추지 않고 탈석탄 시점을 태연하게 2050년으로 못 박았습니다. 또한 주요 대선 후보들은 흐릿한 답변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먼저 구호로 기자회견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단어를 3번 같이 해주십시오. 대선 후보는 2030년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수도권 에너지 자립 비상 조치를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기후정의 실현과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전기요금 인상하라! 첫 번째 발언입니다.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상임 공동대표이신 양기석 신부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경기 비상행동 상임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양기석 신부라고 합니다.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우리 한국 사회, 특히나 현대 사회 에너지를 과소비하는 사회 구조는 누군가의 희생을 담보로 한 그렇게 유지되고 있는 그런 사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가장 많은 인구가 모여 살고 있고 그리고 가장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고 있는 이 수도권 지역은 특히나 충남 지역의 희생을 담보로 해서 이렇게 풍요로운 삶을 유지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우리는 에너지를 너무 편하게 마음껏 쓰고 있는 이런 상황에 충남 당진 인근의 여러 지역 주민들은 탄광에서 일을 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분진 피해로 인해서 폐와 관련된 질환들을 겪고 있고 또 고통 속에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산업계는 여전히 현재의 여러 편리한 이익을 편하게 얻는 이런 구조를 계속 유지하고 싶어서 기후위기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탈석탄 정책을 미적거리면서 뒤로 미루고 있는 그런 실정인 듯 싶습니다. 정부와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은 우리 사회에 누군가를 희생하면서 정의롭지 못하게 누리고 있는 이런 삶의 방식을 지금 당장 바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사회는 지속 가능한 그런 사회로 전환될 수 있을 거라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 새로운 정부를 구성할 대선 후보들은 이러한 우리 사회의 그런 아픈 점을 직시하고 탈석탄 공약과 더불어서 기후위기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정책들을 약속하고 그리고 새로운 정부에서 그것들을 실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마음 모아서 함께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연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언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심영진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님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인천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심영진입니다. 인천은 다 아시다시피 수도권의 전기 공급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용량이 인천시가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의 370%, 실제 생산이 260% 정도로 전기가 생산돼서 경기 서울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인천시는 전혀 전기 생산과 관련된 어떠한 권한도 없습니다.
중앙 집중적인 전기 생산과 생산에 따른 정책 때문에 모든 민원은 인천시가 떠안고 인천 시민이 고통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어떠한 권한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은 우리가 전력 생산에 있어서도 앞으로 지방자치와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사실 앞으로 나아갈 것이냐 아니면 후퇴할 것인가에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신석기 시대가 중단된 것은 단지 돈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새로운 문명을 만들지 못하면 도태되고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기 때문에 신석기 시대가 종료되고 철기 시대로가 도래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석탄 화력 시대가 석탄이 없어서 석유가 없어서 없어져야 될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이 달린 아주 중대한 기로에 서 있다는 점에서 당장 석탄과 화석연료에 의한 경제 체제는 재생에너지로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은 단순히 어떤 문제, 자원의 부족 이 문제가 아니라 민족의 생존, 인류의 생존, 그리고 국가 존망, 특히 한국은 수출과 연관된 경제 체제를 갖고 있습니다. 앞으로 탈탄소세 등 국경세들이 신설됐을 때 우리의 경제가 더 이상 이 상태로 유지될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것들을 대선 후보들은 명확히 인식하시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민족의 생존과 국가의 존망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시고 탈탄소 시대, 탈화석연료 시대를 여는 공약들을 만들고 실행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인천은 국내에서 3번째로 크고 세계에서 7번째로 큰 석탄 발전소가 위치해 있습니다. 전력 자립률에서는 인천이 전국 1위고 이어서 충남이 2위입니다. 충남에는 석탄 발전소, 전국에 있는 석탄 발전소의 절반이 충남에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조순형 기후위기 충남 비상행동 운영위원장님 발언을 듣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기후위기 충남행동 운영위원장 조순영입니다. 충남은 전국 온실가스 배출량 압도적 1위입니다. 국내에서 운영 중인 석탄화력발전소 57기 중 29기가 몰려있기 때문입니다.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전국의 25%, 이 중 77.2%가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옵니다. 2020년 온실가스 배출량 사업장 순위를 보면 1위에서 10위까지 중 5개가 충남에 있는 업체입니다. 3위 당진 동서발전, 4위 보령 중부발전, 5위 태안서부발전, 7위 현대제철, 충남의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삼성전자가 8위입니다. 또한 2020년 사업장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10위권 업체를 보면 석탄화력발전소가 3개입니다. 그 다음으로 3개가 제철소입니다. 나머지 4개 업체는 시멘트 공장으로 석탄을 연료로 사용합니다. 즉 대기 오염물질 배출량 순위 10위권 내의 모든 업체가 석탄을 사용하는 업체인 것입니다. 그만큼 석탄으로 인한 피해는 상상을 초월합니다. 온실가스와 대기오염이 가장 큰 주범인 석탄임이 명백하며 다른 어떠한 방법보다 석탄화력발전소를 조기 폐쇄하는 방법이 온실가스를 줄이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가장 확실한 방법을 제외하고 다른 부차적인 방법들만을 이야기하는 것은 정부가 2050년 탄소 중립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2030년까지 석탄 발전 퇴출은 국제적 요구입니다. 세계일보에서 발표한 기후위기 리스크 또한 충남 지역이 1~3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충남도는 노동자와 지역민 등의 사회 경제적 피해를 부동산본부 최소화하는 정의로운 전환 논의가 시급합니다. 하루빨리 정의로운 전환 특구 지정을 해 노동자, 지역민에 대한 지원을 전폭적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누구도 소외되지 않은 정의로운 전환이어야 합니다. 수도권의 전기 공급을 위해 당장의 값싼 전기를 생산하기 위해
산업자본의 이익을 위해 충남도민이 감내해야 했던 희생은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공정하고 민주적인 에너지 전환에 따라 충남도민도 개인의 생명권, 건강권, 재산권이 보장되는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싶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각 당 대선 후보는 이번 대선에서 석탄화력발전소 조기 폐쇄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공약을 제시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수도권에서도 도시에서의 탈석탄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비상조치를 약속해야 할 것입니다. 2030년 탈석탄을 위해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해 지역 간 에너지 불평등과 기후 부정의를 해소하기 위해 기후위기 충남행동은 열심히 투쟁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산업 구조가 비슷한 독일은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탈석탄 목표 연도를 2038년에서 2030년으로 앞당기고 재생에너지 2030년 전력 부문 목표를 65%에서 80%로 상향했습니다. 또한 2002년 시작한 탈원전 정책에 따라 남은 원전 6기 중 3기를 작년 말에 폐쇄하고 나머지 3기를 올해 말까지 폐쇄한다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석탄은 산업 성장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많은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독일 정부는 2년간에 걸친 공론화 과정을 통해 탈석탄을 합의하고 석탄 발전 지역 주민, 노동자, 기업의 정의로운 전환을 지원하는 탈석탄법을 제정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한 위대한 결정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구호하고 다음 발언 이어가겠습니다. 대선 후보는 2030년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공약하라! 지금 이거 부대강 네. 안녕하세요. 저는 전국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장 이창수입니다.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탄소 중립은 세계적인 피할 수 없는 필연적인 코스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류가 멸종한다고 IPCC, 유엔 산하의 IPCC에서 이미 경고를 했고, 또 그것도 2050년이 아니라 2040년으로 당겨야 된다고 3년 만에 수정을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2030년까지 석탄 발전소를 폐쇄하라는 것이 국제에너지기구에서 선진국에 권장하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이 권장이 과연 권장입니까? 강제라고 생각합니다. 전 세계 글로벌 기업들이 알리백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리뉴어블 에너지, 재생에너지로 100% 생산 과정, 유통 과정에서 사용하는 모든 에너지를 쓰겠다는 겁니다. 그에 따라서 애플에서 쓰는 반도체를 납품하는 SK 하이닉스한테도 재생에너지로 반도체를 생산해서 납품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따라서 SK 하이닉스도 재작년에 아리백을 선언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리뉴어블 에너지로, 재생에너지로 제품을 생산하지 않으면 수출할 수 없다, 우리 경제가 견딜 수 없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SK가 국내에 재생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사서 쓰고 싶어도 쓸 수 없다, 그래서 폴란드 공장에서 생산해서 납품하겠다고 답변했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의 재생에너지가 빠르게 보급돼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는, 산업부는 목표를 제시하고도 구체적인 연도별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지금 탄소중립 2050 탄소중립 계획에 맞춘 연도별 계획이 분명히 제시가 돼야 되고, 특히 2030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멈춘다면 그에 따른 대체로 정말 재생에너지가 그거를 대체할 수 있을 만큼의 보급이 필요합니다. 저희 시민발전협동조합 연합회는 지난 수년 동안 우선 건물 옥상에 유휴부지에 태양광을 깔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왜냐하면 대규모 발전소들이 빨리 깔릴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국민들의 수용성 문제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바로 건물 옥상은 전국에 어마어마합니다. 수백만 개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특히 공장 옥상, 축사 등 많은 부분에서 지금 재생에너지가 하나도 대부분 깔려 있지 않습니다. 바로 이런 정책이 필요합니다. 구체적인 계획과 구체적인 보급을 할 수 있는, 정부가 태양광 발전소에 나온 전기를 미리 정해서 국민들에게 고지하고 그것을 20년 동안 30년 동안 고정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우리가 FIT라고 하는데
이 부분이 2012년까지 했었는데 이것을 재도입해야 합니다. 특히 500kW 이하 소규모 발전소를 바로 소규모 발전소의 가격을 안정적으로 입찰이 아닌 미리 정해진 가격으로 사줄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하고, 특히 돈이 없는 분들도 할 수 있도록 자동차를 할부로 사듯이 저리에 녹색 금융을 바로 태양광을 설치할 때 할부 금융으로 할 수 있도록 녹색 금융을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국민들이 바로 재생에너지 설치에 참여해야 하는데 협동조합 방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국에 80여 개의 협동조합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앞으로 300개까지 만들어질 것입니다. 시민 참여형 협동조합들이 만들어져도 공공부지를 빌려주지 않는다면 발전소를 질 수가 없습니다. 정부에서는 시민 참여형 바로 협동조합들한테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공부지를 적극적으로 제공해 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선 후보들도 이런 부분들을 공약화해서 강력하게 실천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발언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FIT 제도 개선 그리고 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 발언입니다. 서울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님으로 계신 상현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서울 기후위기 비상행동 정책교육팀장 이상현입니다. 대선 전국이 한창입니다. 이번 대선은 기후위기 대응이 국가의 최우선 과제로 대두된 상황에서 치르는 선거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각 정당과 후보자들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전환적인 국가적 비전과 계획을 제시하기를 고대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체계가 우리 사회의 모습을 전면적으로 변화시켰지만 기후위기는 더욱더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합니다. 앞으로 명백하게 예측되는 재난을 막기 위해서 우리가 유지해온 사회 시스템, 그간의 삶의 모습들을 완전히 변화시켜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에 시민들이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나섰고 국회에서는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기본법이 통과되어 탄소 중립의 목표와 정의로운 전환의 원칙들을 세웠습니다. 경제성장주의를 넘어서지 못한 한계가 있지만 기후위기 비상사태를 선언하고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했다는 데 이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속 가능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화석연료 기반의 에너지 생산과 소비 시스템을 중단해야 합니다. 2030년까지 석탄화력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것은 시급한 목표입니다. 그러나 유엔의 권고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2030년 탈석탄 목표를 세우지 않고 있고 정부와 기업은 기존 석탄화력 발전소 폐지는 둘째치고 국내외 신규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자립이라는 명확한 대안을 추구해야 함에도 갈팡질팡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선에 나선 주요 후보자들의 공약에도 탈석탄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좀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탈석탄의 주요한 요인이 되는 전기요금 인상 앞에서도 명확한 입장을 내기를 주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석탄 발전소 폐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 중 하나는 바로 전기요금입니다. 석탄 발전소의 요인은 값싼 전기요금에서 비롯됩니다. 연료비를 낮추어서 더 많은 소비를 유도하고 큰 고민 없이 전기를 사용해 온 것입니다. 태양광, 풍력과 같은 재생에너지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 발전 기반의 전기가 아닌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비용이 저렴해야 합니다. 이에 전기요금에 대한 원칙을 제대로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의 기존 전기요금 체계는 지난 10수년간 국제에너지 가격과 환경비용, 사회적 비용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서는 전기요금을 조속히 현실화했어야 하지만 지금까지 이 과제를 미뤄온 것입니다. 에너지 가격에 적절한 기후 환경 비용이 부과되지 않으면 과도한 에너지 수요를 제어하기 어렵고 에너지 전환의 재원을 마련하기도 어렵습니다. 한국의 전기요금을 살펴보면 주택용은 OECD 평균의 60%에 불과하고 산업용은 87% 정도로 상당히 낮습니다. 대선 직후에 실시하는 한국전력의 인상안은 4인 가구 기준 월 평균 1,950원의 전기요금 인상 효과에 불과합니다.
한편 독일을 살펴보면 한 가정이 한 달 평균 재생에너지 발전 기금을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지불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당장의 부담에도 불구하고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여론조사 결과 친환경 에너지로 바꿔야 한다면 국민의 70% 이상이 전기요금을 감내하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제는 사회연대의 정신에 입각한 대책을 세울 때입니다. 서울 수도권에서는 지금까지 지방 소도시에서 전기를 값싸게 끌어서 왔습니다. 이를 위해 발전소와 송전탑을 세우는 과정에서 생태환경, 많은 이들의 삶의 터전이 파괴되었고, 이는 전기는 눈물을 타고 흐른다라는 말을 할 정도입니다. 이에 전력 최대 소비지인 서울 수도권 지역에서부터 탈석탄의 목표를 제대로 세우고 에너지 자립을 이루어가는 것이 절실합니다. 우리는 전기요금을 실질적으로 인상하고 인상된 전기요금을 재생에너지 전환을 위한 기금으로 활용하자는 정책을 제안합니다. 정의로운 전환 과정에서 지금까지 값싼 전기요금으로 이윤을 축적해왔고 더 많은 전기를 사용하는 이들은 더 많은 책임을 져야 할 것이고 에너지 빈곤, 소외계층을 위한 보장 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대선에 나선 각 후보자들이 시민들이 염원하는 2030 탈석탄 사회를 위한 명확하고 구체적인 정책을 채택하기를 촉구합니다. 미래를 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할 때입니다. 대선 후보들의 결단을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2050년에는 10억 명 가까운 기후 이재민이 나올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구호하겠습니다. 대선 후보는 2030년 탈석탄과 정의로운 전환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수도권 에너지 자립 비상조치를 공약하라! 대선 후보는 기후정의 실현과 책임있는 소비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라! 자, 다음은 기자회견문 낭독 있겠습니다. 서경옥 경기 비상행동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하동엽 지도 자문위원님 모시겠습니다. 우리는 함께 2030 탈석탄과 수도권 에너지 자립 비상 조치를 촉구한다. 2020년 광역시도별 전력 자금률을 보면 인천이 242% 1위, 충남이 226% 2위다. 반면 경기는 58.2%, 서울 11.2%로 전국 최하위다. 인천과 충남의 석탄 화력 발전에서 생산된 전기가 서울과 경기 지역으로 더 공급되고 있다. 지금까지 석탄 화력 발전 입지 지역은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양보다 더 많은 전력을 생산해 수도권에 공급하느라 커다란 고통을 겪어왔다. 석탄 화력 발전소 굴뚝에서 먼지, 황산화물, 질소탄화물 등 대기 오염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고 있어 주민들의 건강을 위협해 왔다. 특히 석탄 화력 발전소의 절반이 밀집해 있는 충남은 6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많은 대기 오염 물질을 배출해왔다. 온 배수는 인근 바다 생태계를 교란하고 해역을 황폐화시켰다. 또한 송전선로가 지나는 지역의 주민들은 건강, 재산 피해, 지역 공동체 파괴로 고통을 겪어왔다. 온실가스 배출 또한 심각한 문제이다. 석탄 화력 발전은 온실가스 최대 단일 배출원이다. 전국 석탄 화력 발전의 절반이 있고 석탄을 연 원료로 하는 철강 업체가 입지한 충남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억 5천만 톤이 넘어 광역 지자체 중 1위를 기록하고 있다. 중앙 집중적 에너지 수급 정책으로 인해 충남 도민은 대기 오염 물질 배출의 최대 피해자이다. 특정 지역에서 발전소를 집중해 생산지와 소비지와를 나누고 너흰 만들어 우린 쓸게라는 식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에너지 수급의 부정의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없다. 비수도권에는
탈석탄을 수도권에는 상응하는 조치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분산형 재생에너지 설비가 에너지 다소비 지역인 수도권에도 설치되어야 한다. 건물, 유유부지, 도로 등 태양광 설치를 원스톱으로 지원 신속히 설치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우리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 수도권에는 에너지 자립을 위한 비상 조치를, 비수도권에는 적극적인 석탄 활용 조기 폐쇄를 주요 공약으로 방영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나라 1인당 전력 소비량은 2019년 기준 미국에 이어 OECD 주요국 중 두 번째로 많다. 우리나라 1인당 소비량은 2001년 대비 거의 2배 늘어 1878kWh를 기록했다. OECD 평균 1인당 소비량 7773kWh보다 40% 많은 양이다. 독일, 일본, 영국, 이탈리아 네, 이어서 퍼포먼스를 최근에 그 돈룩업이라는 영화가 상영됐습니다. 그 돈룩업 영화에서는 인류 생존의 위기에 정치권이 산업계와 결탁해서 정권 영장 수단으로 사용합니다. 이에 시민사회는 혼란을 겪고 결국 인류가 파멸로 끝나는 상황인데 지금 기후위기와 정확히 똑같습니다. 정치권의 제대로 된 기후위기 대응을 촉구하면서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앞으로 나와주세요. 이재명은 고개를 앞으로 해주세요. 조금 더 앞으로 하시면서 하시고요. 조금만 한 발짝만 더 안쪽으로 들어오시겠어요? 아니 안철수 괜찮고요. 이재명. 예. 그 2030 탈석탄을 미동의한 안철수 후보는 이제 석유를 뿌리고 윤석열 후보는 석탄을 투척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어서 이재명 후보 이쪽 좀 봐주세요. 이재명은 앞으로 이재명 해주세요. 후보는 부채질을 하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심상정 후보는 소화기로 불을 끄는 모습입니다. 국제 각도를요 앞에 보이게 하시면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대선 후보는 기후정의 실현과 책임 있는 소비를 위해 전기요금을 인상하라! 네, 모두